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책 읽는 소리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아킴 대 포사다와 앨런 싱어의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팬이었던 정지영 님이 옮긴 책이라서 사게 됐었는데 내용이 좋아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총 2권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시멜로는 초코파이와 같은 달콤한 과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먹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캠핑장에서 불에 구워 먹는 마시멜로 꼬치는 정말 꿀맛이죠. 순간 그 아는 맛을 떠올리니까 침이 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달달한 마시멜로를 가지고 저자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마시멜로 이야기. 당신의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들어라. 명품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조나단은 늘 자신감과 활기찬 신사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다. 오전 내내 업무 회의를 주관하느라 피로에 지친 탓이리라. 빌딩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는 세련된 리무진으로 다가서는 그의 눈에 운전기사 찰리가 케첩을 잔뜩 바른 햄버거를 입안 가득 베문 모습이 얼핏 스쳤다. 조나단은 얼굴을 찌푸렸다. 찰리, 자네 또 마시멜로를 먹고 있구먼. 조나단이 혀를 차며 눈을 흘겼다. 마시멜로요? 화들짝 놀란 찰리의 표정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성공한 경영자로 명성을 쌓은 조나단은 유창한 말솜씨와 수수께끼 같은 선문답을 즐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햄버거를 보고 마시멜로라니? 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장님, 이건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예요. 뜬금없이 마시멜로라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마시멜로 구경한 지도 참 오래됐네요. 부활절이면 어머니는 늘 마시멜로 과자를 선물로 주곤 하셨어요. 마시멜로를 넣은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었는데. 조나단은 한결 누그러진 손길로 찰리의 등을 토닥였다. 찰리, 자네가 먹고 있는 게 마시멜로가 아니란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오전 내내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자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또 보고 있자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찰리는 입맛을 다시며 먹다만 햄버거를 봉투에 넣고는 차를 출발시켰다. 룸미러를 통해 조나단의 안색을 살피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사장님, 제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군요. 운전을 하면서 사장님 말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세비야 레스토랑이 자랑하는 파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지. 자네도 무척 좋아할 만한 일품 요리네. 1시까지 파엘라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 레스토랑에 예약했다네. 지금부터 나는 자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려줄 작정이야. 명심하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파엘라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네. 찰리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파엘라와 마시멜로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찰리, 서두르지 말게나. 급히 먹는 밥은 체하게 마련이지. 내가 4살 무렵의 일이었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네. 나는 어떤 실험에 참가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그 실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유명한 실험이었어. 당시 내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셨다네. 어느 날 아버지의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만종류에 관한 실험을 위해 대상으로 삼을 만한 어린아이들을 물색하고 계셨는데
마침 아버지께도 아들이 나를 참가시켜보라고 권유하신 거지. 무슨 실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실험에 참가시키기가 영 내키지 않았겠군요. 아니었다네. 전혀 위험하지 않은 실험이었지. 당시에 실험에 참가했던 경험이 커다란 행운이었음을 나는 어른이 되어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네. 평소 유난히 호기심이 강한 찰리는 귀를 쫑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떤 실험이었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들의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실험이었어. 난 지금도 그 실험이 눈에 선하네. 조나단은 지그시 눈을 감고는 먼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했다.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넘겼다. 그 실험은 내 또래의 아이들을 한 명씩 각기 다른 방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 혼자 남겨진 그 방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며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한 아가씨가 들어와 내 앞에 마시멜로를 한 개 놓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네. 이제 나는 밖에 나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란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놓아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찾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주도록 할게. 나는 마시멜로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먹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지. 하지만 어쨌든 그 아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네. 순간 뒤편에서 경적이 울렸다.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좌회전 신호를 놓친 찰리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그건 정말 100%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네요.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한 개가 더 생긴다니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찰리는 천진하게 웃었다. 자네 말이 맞네.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지. 하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15분이란 진정 길고도 가혹한 시간이지. 어쩌면 어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걸세. 게다가 주위에는 내가 마시멜로 먹는 걸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참기가 정말 힘들었다네. 저런, 그럼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나요?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걱정하지 말게나 찰리. 난 먹지 않았다네. 하지만 계속해서 마시멜로를 만지작거렸다네. 마시멜로를 혀로 핥아보기까지 했다네. 그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참자니 정말이지 죽을 맛이더군. 노래를 부르며 방안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마시멜로가 놓인 탁자를 등진 채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마시멜로를 외면하고자 애를 썼지. 내 생에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까? 마침내 더욱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연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네. 찰리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달뜬 심정이었다. 그녀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었겠군요. 물론이지. 내 평생 가장 맛있는 추억으로 남은 2개의 마시멜로였다네. 사거리에서 다시 신호에 걸리자 찰리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차를 멈추고는 고개를 뒤로 돌려 조나단에게 물었다. 무척 흥미진진한 실험이었군요. 그런데 그 실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 연구원이 말해주었나요? 조나단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찰리와의 거리를 좁힌 다음 말을 이었다. 분주한 도심의 소음이 조용한 대화를 방해한 탓이었다. 아닐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네. 세월이 몇 년 흐른 뒤에도 알 수 없었지. 나는 그저 입안 가득 달콤함을 불어넣어준 2개의 마시멜로만 기억했을 뿐이네. 그러고도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연구원들이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네. 당시 600명가량의 아이들이 실험에 참가했었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소재 파악에 나선 연구원들이 찾아낸 인원은 200여 명 정도에 그쳤다네. 어쨌든 연구원들은 찾아낸 아이들의 부모에게 제법 성장한 자녀들의 재능과 장점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어.
신호가 바뀌고 찰리는 천천히 엑셀을 밟으며 부드럽게 출발했다. 사장님의 부모님은 사장님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내 부모님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셨네. 그때 나는 14살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설문지를 받지 못했지. 어쨌든 연구원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네. 그렇다면 실험 당시로부터 거의 10년 만에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찰리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조나단은 방긋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상으로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 탁자 위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고만 아이들의 10년 성장 과정을 상호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 그 자체였다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지.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네. 놀랍지 않은가? 겨우 15분이었지만 눈앞의 마시멜로에 만족한 아이보다는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뉴욕타임스 10점 풀이에서 마지막 빈칸을 채운 듯한 즐거운 전율을 느낀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핸들을 탁 쳤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껏 성공의 길을 밟아올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그 마시멜로 실험이었군요. 그래서 행운이라 말씀하셨고요. 내 이야기가 자네에게 잘 전달되었군. 찰리는 창문을 열고 후사경의 각도를 약간 조정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계기로 사장님께서 40살의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비약된 논리 아닌가요? 물론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내가 마시멜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었네. 즉 눈앞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치운 것도 보상을 기다리며 유혹을 물리친 것도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지. 그 가운데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바로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네. 찰리는 다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십자말풀이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듯한 심정이었다. 이윽고 저 멀리 세비야 레스토랑에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말했지 않은가? 서두르지 말라고. 아까 자네가 햄버거를 먹을 때 내가 책망했던 말을 떠올려보게. 그리고 설마 파엘라를 잊지는 않았겠지? 찰리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은 제게 마시멜로를 먹고 있다고 혼내셨죠.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파엘라를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군. 한 가지만 더 일러주지. 찰리, 자네는 혹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자네와 점심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주차를 마친 후 시동을 끈 찰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정말 사장님께서는 저와 일주일에 한 번쯤 점심을 같이 하셨네요. 그래,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사업상 만나는 사람과의 점심 미팅에 지칠 때면 나는 늘 자네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지. 내가 추천하는 요리를 자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잠시 달아나곤 했다네. 오전 내내 회의에 시달리느라 지친 탓에 오늘 점심은 자네와 함께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오늘 자네는 어땠나? 여전히 찰리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미리 오늘 점심 같이 하자고 귀띔만 해주셨더라도,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파엘라라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 순간적인 식욕을 참지 못한 채 햄버거를, 아니 마시멜로를 먹었다는 거군요. 그렇지. 물론 내가 자네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미리 알렸다면 자네는 아마 햄버거라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겠지. 하지만 찰리,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네.
중요한 건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세일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결실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갈 줄 안다는 뜻이네. 이해가 되는가? 찰리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심정이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사장님께서 저를 점심 식탁에 부르신다는 사실만 깨달았더라도 햄버거 따위로 잠깐의 배고픔을 달래지는 않았을 텐데요. 바로 그 말일세. 자네는 좀 더 큰 만족의 가능성을 헤아리지 못한 채 눈앞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한 것이지.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유쾌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찰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어쩐지 울적한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늘 내일보다는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진정 내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반복되는 삶이었군요. 이제야 비로소 마시멜로 실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늘 뒷좌석에 편안히 앉아 계신 사장님의 성공을 부러워만 했을 뿐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이처럼 작고 평범한 진리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조나단은 축 처진 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이보게 찰리,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내가 만일 자네를 그저 내 운전기사로만 생각했다면 자네와 식사를 함께하거나 마시멜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걸세. 자네가 햄버거를 먹든 샌드위치를 먹든 상관하지 않았겠지. 자네는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도록 하지. 자, 제법 시장한걸? 어떤가? 햄버거 때문에 배가 좀 부르겠지만 함께 가서 파엘라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겠나? 찰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남은 햄버거를 먹으며 눈앞에 마시멜로를 허겁지겁 먹어치운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실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멀어져가는 조나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찰리는 뉴욕타임스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풀담한 십자말풀이 빈칸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적어넣었다. 조나단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6개월. 조나단은 봉급 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충고와 교훈들을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마시멜로 이야기는 정말이지 찰리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찰리는 문득 차에서 내려 지하에 자리한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시멜로 한 봉지 주세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조나단은 조나단대로, 찰리는 찰리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조나단의 리무진이 정기점검을 위해 공장에 입고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좀처럼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공장에서 리무진을 찾아온 이튿날 아침, 모처럼 두 사람은 반가워하는 얼굴로 만날 수 있었다. 조나단이 찰리에게 물었다. 찰리, 마시멜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군. 어떤가? 자네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사장님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강변으로 진입하면서 찰리는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했다. 저는 사장님이 제가 무심코 먹고 있던 햄버거를 마시멜로에 비유하신 날로부터 오늘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딱 29일 됐죠. 어떻게 그처럼 정확하게 기억하지, 찰리? 사장님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처음 제게 설명해 주시던 날 하루 1달러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매일 배로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30일 동안 배로 늘려가면 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마시멜로를 배로 늘리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이면 꼭 30일째가 되는데 마시멜로는 무려 5억 3,687만 912개가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배로 늘리면 10억 개가 넘어요. 설마 자네 방에 마시멜로 5억 개를 쌓아두려는 건 아니겠지? 그건 염려 마세요. 그 엄청난 마시멜로 봉지를 제 방에 전부 넣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마시멜로를 쌓으려면 가로 12m, 세로 12m, 높이 6m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 많은 마시멜로들은 제 마음의 창고에 두고두고 쌓아놓을 작정입니다. 찰리, 내가 선물한 노트북은 마음에 드는가? 그럼요.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네에게 노트북을 선물한 것이 아주 현명한 투자였다니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군. 그래, 뭔가 컴퓨터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은 건가? 찰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신이 나서 말했다. 사장님도 놀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클럽의 문 앞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야구 카드를 팔기 위해 인터넷을 부지런히 뒤졌죠. 자네가 클럽을 포기했다고?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군. 그래, 카드는 팔았나? 네, 한 장만 사겠다는 사람을 설득해서 5장을 팔고는 $3,000 이상을 받았죠.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지 않고 중개상에게 넘겼으면 그동안 수집한 걸 모두 팔았더라도 아마 $2,000도 못 받았을 거예요. 자네, 마시멜로를 얼른 먹어치우지 않았군. 축하하네. 그런데 수집한 야구 카드가 무척 비싼 것이었나 보군. 귀한 카드가 몇 장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들 카드를 한꺼번에 팔지 않고 낱개로 팔아 $10,000 이상 받으려고 해요. 인터넷에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다시 한번 축하해야겠군. 그런데 그토록 아끼던 카드들을 왜 팔려고 하는 건가? 큰 돈이 들어갈 일이라도 생긴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래, 자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하게. 그런데 찰리, 한 가지만 충고를 해도 되겠나? 물론이죠, 사장님. 사람은 누구나 시시때때로 마시멜로를 일찍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자네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나도 물론 그중 한 사람이지. 한 번쯤 잘못되더라도 자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라는 게야. 어느 시점이 되면 야구 카드를 낱개로 파는 일에 실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네. 그러면 자네는 조급한 나머지 남은 카드를 몇백 달러를 받고는 처분해버릴 수도 있어. $10,000를 벌겠다고 계획했지만 $5,000밖에 벌지 못할 수도 있네. 그렇게 되면 $5,000의 잠재 수익을 놓친 자신에 대해 몹시 화가 날 테지. 그러나 자네가 얻은 성과에 주안점을 두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네. 자네가 $5,000를 벌었으면 중개상에게 단 한 번에 팔아버렸을 때에 비해 $3,000는 더 번 셈이네. 옷장에서 그냥 묵혀두는 경우에 견주면 $5,000를 더 벌었다고 해야겠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가슴속에 한마디 새겨두었죠. 의욕을 잃었다고 느낄 때를 대비해서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목표에 더욱 집중하고 분발할수록 목표 달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옳은 말이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공식 하나를 알려줄까? 어떤 공식이죠? 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공식이더라도 머릿속에 꼭 외워야 한다는 표정으로 룸미러에 비친 조나단을 응시했다. 목적과 열정은 마음의 평화. 마음에 드네요, 사장님. 그리고 어렵지 않네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으면 평온함을 얻는다는 뜻이군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에 휩싸여 무척 고민했어요.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4살 때 이미 형성된 것이었는지 여쭤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실천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만일이라는 단어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집중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네가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군. 그 공식을 목적 플러스 열정 플러스 실천은 마음의 평화라고 수정하면 더 좋겠어.
찰리는 절로 신바람이 났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행동에 대한 조나단 사장의 칭찬도 기쁘지만 그의 공식에 자신의 말을 덧붙인 것이 더 기분이 좋았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분명히 실천이더군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면 풍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사장님이 제게 하신 질문을 써놓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죠. 찰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조나단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다. 찰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나씩 써나갔죠. 그러면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어요. 답을 실천에 옮길 때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이겨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동안 차를 멈춘 찰리는 문득 창밖을 가리켰다. 사장님, 저기를 보세요. 조나단은 찰리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로 붐비는 도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곳에 금빛 M자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는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가 있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젯밤 저 앞에 차를 대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사실 배가 고파 햄버거가 먹고 싶기는 했지만 숙소에 도착하면 그보다 훨씬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죠. 돈도 절약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조나단은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모르네. 한 달 전에 자네의 모습에 실망해서 한마디 했던 것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군. 자네가 꿈꾸는 성공의 마시멜로는 무엇인지 이제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무슨 거창한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곧 사장님이 처음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때가 되면 즉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네. 햇살이 밝게 빛나는 아침, 찰리는 엑스퍼드 퍼블리싱 회사 빌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 플라타너스의 푸른 잎이 어느덧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찰리는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짙은 유리로 꾸며진 70층에 이르는 깨끗한 건물이다.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하던 빌딩이건만 오늘은 왠지 새삼스럽다. 찰리는 모자를 단정히 쓰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찰리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씩씩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자주 오는 곳이지만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조나단 사장은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어 번 두드리고는 일어섰다. 찰리,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설마 이 자리에서 성공에 대한 토론을 벌이자는 건 아니겠지? 조나단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찰리에게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찰리는 공손하게 모자를 벗은 뒤 자리에 앉았다. 실은 운전기사 모자를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달 말에 사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뽑아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에 업무를 인계하겠습니다. 찰리,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나와 일하는 게 즐겁지 않은가? 천만에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보살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사직의 결심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대학에 갑니다. 뭐라고? 그래? 대단한 결심이로군. 정말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조나단은 손을 내밀었다. 찰리는 덥석 그 손을 잡았다. 조나단은 찰리의 손을 꽉 쥐고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다. 팔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 축하하네. 그 학교는 정말 훌륭하지. 찰리, 감동했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군.
그런데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쉽진 않겠죠. 사장님이 알려주신 마시멜로 교훈 덕분에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15,000달러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쪼개 돈을 모으고 야구 카드를 팔고 그리고 조그만 부업도 새로 시작했어요. 부업? 무슨 부업을 시작했나? 야구 카드 수집한 것을 모두 팔아버린 후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카드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즐거웠답니다. 그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카드 수집을 포기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모색해봤죠. 그리고 마침내 야구 카드 수집가들과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사이버 중개인 역할을 시작했어요.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군. 야구 카드는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죠. 제가 그 가격의 85% 범위 안에서 팔면 수수료를 조금 받는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받으면 여기서 진짜 이익이라 할 만한 것이 생겨요. 그 사람이 정한 가격 이상 받은 돈은 제가 보너스로 챙기는 거죠. 카드를 내놓은 사람도 자기가 부른 값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하고요. 게다가 저는 큰 거래를 협상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업은 아니지만 책값과 밥값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못하는 만큼 맥도날드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정말 잘했네. 적은 돈이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벌 수 있으니. 조나단은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 책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찰리, 언제든 회사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게. 내 특별히 당부해 놓겠네. 자네는 정말 나를 잘 보좌한 훌륭한 운전기사였지 않은가?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마 사장님이 가장 그리울 거예요. 찰리, 나도 자네가 무척 보고 싶을 거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자네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알게 모르게 줄곧 지켜보았네. 자네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갈 만한 자격과 재능을 갖춘 사람임을 자네는 내게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네. 그래서 언젠가 꼭 자네에게 주려고 마련해둔 것이 있어. 자, 밖에 나. 조나단은 서랍을 열고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찰리는 조나단 사장이 넘겨주는 흰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니, 봉투에 제 이름이 있네요? 그래, 자네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봉투를 열어본 찰리는 깜짝 놀랐다. 사장님, 이건 4년간 대학 등록금으로 충분할 걸세. 물론 내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네가 이 정도는 틈틈이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네. 사실 이 돈은 자네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주는 선물일세. 자네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걸 받을 자격이 있네. 이제 마시멜로를 한두 개쯤 먹을 때도 되었지.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네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겠지? 그때가 되면 자네도 그 누군가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를 해주게나. 그리고 그가 가장 좋은 시기에 그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잊지 말게나. 찰리는 감격에 겨워 대답도 잊은 채 조나단을 와락 껴안았다. 조나단을 부둥켜 안은 찰리의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시멜로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간의 유혹인 한 개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실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험은 아니었지만 저도 가족들과 모래시계를 가지고 비슷한 놀이를 한 기억이 있어요. 인내심 테스트나 마찬가지였죠. 어릴 적 그 기억에 내가 조금 참으니 더 큰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인내심과 욕망에 대한 자제심을 가르치는 일 또한 어른들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잠시 잊고 있던 자제심을 다시 이런 책과 함께 다시 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갈게요. 전편인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찰리는 마시멜로 법칙을 실천해서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찰리는 새로운 변화 앞에 또 흔들리게 되는데요. 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찰리의 이야기. 편두통 수수께끼. 여러분 손에 편두통을 3분 내에 가라앉히는 신약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두 알에 $50나 되는 비싼 가격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미나 진행자가 묻자 뒷줄에서 누군가 외쳤다. 가격을 내려야죠. 내가 얼굴 못 본 걸 다행으로 하세요. 안 그랬으면 당장 해고였어요. 진행자는 농담을 던지고 다시 말을 이었다. 상황을 더 상세히 설명하죠. 반드시 $50에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의약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대답이 이어졌다. 광고를 해요. 시장조사를 합니다. 기간에 보증서를 받습니다. 유명회사의 추천을 받아요. 답변이 잦아들 즈음 찰리가 손을 들고 말했다. 두통을 만들어냅니다. 세미나 참가자들 사이에서 웃음들이 터졌다. 진행자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까, 찰리? 두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죠. 일반적인 두통을 앓는 사람도 타이레놀 100정에 $10 이상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 그 반값도 아까워할 거고요. 하지만 편두통이 심한 사람이라면 사장이 다르겠죠. 온종일 머리가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거나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골치가 지끈거리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50를 쓰겠죠. 당장 두통을 멈추게 하는 약이라면 $100도 쓸걸요? 그러니까 심한 편두통 환자에게 판매하자는 말이군요. 진행자가 장단을 맞췄다. 아니요, 심한 편두통 환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쉬운 영업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발로 찾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제대로 된 영업을 하려면 두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욕실의 물이 거실에 흘러들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배관공이 비싼 값을 불러도 수긍하겠죠? 값을 흥정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 배관공이 평소에도 고객들의 마음에 하수도 고장은 매우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꾸준히 수입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마케팅 담당자는 마법의 약을 팔기 전에 두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찰리의 대답에 진행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급변하는 기술사회 속에서 뒤처진 이들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우리 슬로우다운사의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각종 기술들이 더욱 복잡해져서 고객들이 두 손 들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객을 쫓아다닐 수도 있죠.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회사의 세미나에서 50점짜리 문제를 맞춰서 신입사원 중 유일하게 개인 사무실을 얻은 찰리에게 행운을 안겨준 문제는 바로 이 편두통 수수께끼였다. 월요일 아침 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풀이 죽어 있었다. 찰리는 하루 동안 무려 22개 회사와 접촉했지만 의욕에 비해 실전의 벽은 높았다. 쉽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미팅과 한 번의 설득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수없이 부딪히며 설득해야 겨우 한 번의 성과를 얻는 것이 마케터의 일이다. 찰리는 힘이 빠졌다. 개인 사무실까지 받으며 화려하게 출발했건만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어서 큰 계약을 하나 잡아야 할 텐데. 고객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던 찰리는 리스트의 맨 앞에 조나단의 이름을 적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조나단은 대학의 시절에도 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조언을 구하던 존재다. 찰리는 수화기를 들려다 멈칫했다. 졸업식 날 조나단이 건넨 봉투.
마시멜로의 괴력이 떨어져 갈 때 보라던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없어진 걸까? 바로 지금 같은 순간 열어보라고 주신 봉투였을 텐데. 그래도 찰리는 전화를 걸기로 했다. 복잡한 퀴즈를 내서 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퀴즈 덕분에 값진 교훈을 얻어가고 있지 않은가? 조나단이 혹시 아는가? 찰리를 위해 굵직한 고객이 되어줄지. 조나단은 언제나처럼 찰리의 전화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페인식 해물볶음밥인 파에야를 함께 먹자고 했다. 찰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조나단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부탁도 해야 하는데. 가끔 찰리가 동행이 되곤 했던 조나단의 단골 레스토랑 세비야에서 만났을 때 조나단은 성공 퀴즈 이야기부터 꺼냈다. 찰리, 졸업식 때 훤하던 얼굴이 까칠해진 것 같은데 혹시 성공 퀴즈 때문에 고민하느라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게 시간을 뺏으려고 보낸 숙제는 아닌데 말일세. 아닙니다. 신입사원이라 잠 안 자고 달리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 퀴즈도 한 몫을 했죠. 십자말풀이 수준은 아니던걸요? 조나단은 기분 좋게 웃으며 찰리를 바라보았다. 소크라테스도 문답법을 즐겼다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게 하는 것이지. 자, 오늘은 성공 퀴즈는 잠시 잊고 맛있는 파이야 속에 빠져보자고. 식사는 유쾌했다. 조나단은 그동안 출장을 다녔던 외국 도시들의 이야기와 사업하면서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평소 같았으면 찰리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을 것이다. 호기심이 많은 찰리는 조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더 큰 세계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지구촌 저편의 세계든 비정한 사업의 세계든. 그러나 오늘은 온전하게 몰두하기가 힘들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숙제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실 때 찰리는 망설이던 이야기를 꺼냈다. 조나단에게 고객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물론 억지로 조른 것이 아니라 조나단의 회사에 필요할 법한 서비스를 찾아서 제안을 했다. 안내 책자를 골고루 챙겨나간 찰리는 상세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찰리의 설명을 끝까지 듣던 조나단은 대답 대신 자신의 수첩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찰리의 눈에도 익숙한 종이 바로 가젤 이야기가 담긴 쪽지였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자신이 품고 다니던 그 쪽지를 아들인 조나단에게 주었고 조나단은 수십 년 동안 품에 지니며 어려운 시기마다 꺼내 읽어 마음을 다진다던 쪽지였다.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쪽지를 펼쳐 찰리에게 보여주던 조나단은 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찰리, 이 이야기의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네? 다른 이야기가 또 있나요? 쪽지에는 더 이상 씌어있지 않은데요? 영화는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화면이 멈추지만 우리 세상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지. 부지런한 가젤과 사자의 삶도 계속 이어지기에 그 이후 이야기도 당연히 있다네. 찰리는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다. 조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발상을 전환시켜주는 새로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던 가젤은 어느 날 자신이 빠른 네 다리가 사자쯤은 문제없이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며 가재를 쫓던 사자는 어느 날 자신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암사자들이 사냥에 온 것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방심하던 가젤은 처음 사냥에 나서 죽을 힘을 발휘한 어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남이 사냥해 온 것만 먹으며 나태해졌던 사자는 무리에서 버림을 받아 굶어 죽고 만다. 네가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 생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찰리는 숙연해졌다. 언제라도 위기는 찾아온다. 그렇다면 나무 그늘 아래 편안히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달콤한 마시멜로를 한없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순간은 평생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조나단이 말했다. 찰리,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듣게. 지금 나는 자네 일을 도와줄 수 없네. 그리고 앞으로도 자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하는 일은 없을 걸세. 내가 자네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말이야. 물론 자네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모든 것은 다 내 의지에 달렸으니까. 찰리는 부끄러웠다.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판매를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수한 것이다. 조나단과 헤어진 다음 찰리는 집으로 가는 대신 사무실로 들어왔다. 얼마나 길고 힘든 하루였는지 10만 달러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되는 일은 없고 편두통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 사무실을 얻었을 때만 해도 찰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마케팅의 천재라도 된 것 같았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편두통을 일으키는 마법이라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라니. 자신의 제품 하나 판매하지 못하고 믿음을 주는 존재인 조나단에게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다니. 찰리는 쓸쓸히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찰리는 한 문제를 뚫어져라 읽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과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둘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처음 이 질문을 읽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얼핏 생각했었다.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 세상을 만든다면 편두통 약을 쉽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만약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면? 만약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라면 어쩐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 그러다가 내 마음이 바뀐다면? 어제만 해도 파에야를 좋아했지만 오늘은 쳐다보기도 싫을 수 있다. 스페인 음식이 너무 좋아 어디서든 스페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갑자기 입맛이 바뀐다면? 아무래도 모든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았다. 찰리는 책상에 놓여있던 펜과 종이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변화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얼마 전까지 대학생이었던 찰리의 신분은 이제 회사원으로 바뀌었다. 학생 입장에서 조나단에게 부탁했던 것과 직장인 입장에서 부탁하는 것은 다르다. 더욱이 인생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일에 대한 부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런데 찰리는 아직까지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변화된 환경 앞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 들 것이 아니라 달라진 세상 앞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찰리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떠올랐다.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다. 이제 중요한 열쇠를 하나 찾은 것 같았다. 아마 내일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찰리 자신이 스스로 변했으니까. 이제 조나단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마음이 차분했다. 졸업을 즈음해서 복잡하고 불안하고 들떠있던 거품 같은 상태들은 가라앉았다.
처음 마시멜로 법칙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잠자리에 들며 찰리는 생각했다. 이제 준비는 다 됐어. 조나단을 만난 것은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너무 이른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사장님? 아닐세, 내가 청했지 않았나? 자네보다 아마 내가 더 흥분했을걸? 정말 궁금하군. 먼저 퀴즈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대답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사장님은 이미 퀴즈를 보내실 때 제가 이럴 줄 아셨죠? 역시 자네는 날 잘 아는군. 하지만 나도 자네를 잘 안다네. 그때 자네에게는 길잡이가 필요했어. 자네가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살짝 이끌어주고 싶었네. 그래서 퀴즈를 보낸 걸세.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장님을 모실 때는 몇 주 살고 말 사람처럼 앞날에 대한 목표가 없었죠. 그러다 사장님께 마시멜로 법칙을 배운 후로는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단위로 5년의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행동을 수정하거나 필요하면 목표를 바꿀 수 있게 매일 점검했고요. 그리고 내일이 달려왔습니다. 대학 졸업이라는 목표까지요. 하지만 막상 5년 전의 목표였던 대학 졸업이라는 과제를 달성한 후에는 목표 달성을 축하만 하느라 새 목표를 계획하지 못했어요.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거지. 조나단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몇 개쯤 먹을 자격은 있었으니 한두 개만 먹어도 자신감을 갖게 됐을 텐데 전 몽땅 먹어치웠고 빚만 잔뜩 지게 되었지요.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찰리. 하지만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다행히 자네 주변에는 실수를 인정하게 돕고 실수를 딛고 나가도록 성심껏 거들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네. 저도 그들을 열심히 도울 겁니다. 제가 새롭게 정리한 삶의 법칙도 조만간 함께 나누고요. 인생에서 친구의 존재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삶의 법칙에도 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항목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찰리는 5가지 삶의 원칙을 적은 편지를 조나단에게 건넸다. 조나단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5가지 삶의 원칙. 변화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감당하자.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자. 목표가 분명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매진하자. 두려움에 잡아먹히기 전에 두려움을 물리치자. 해결책이 있다면 찾아내고 해결책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근심 때문에 기운 빼지 말자. 행동이 없는 신념은 무의미하다. 목표를 성취하려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주위에 나를 지원해주는 이들을 두자. 친구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훌륭하네, 찰리. 내 기대보다 훨씬 잘했군. 이건 내 사무실에 걸어두겠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공 퀴즈를 받고 이렇게 5가지 삶의 법칙을 쓰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되찾고 제 열정을 많은 이들과 나누겠다는 결정을 내리니 기분이 매우 좋아지더군요. 전문 강연가 겸 코치가 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장님께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제가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교훈이 있으니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강연가가 될 걸세, 찰리. 친구들에게 뛰어난 코치 역할을 해주었지 않나? 이미 오래전 난 그것이 자네의 진정한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사장님은 늘 저를 믿어주셨죠. 조나단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계속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시멜로 괴력을 잊어버리는 징후가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그 징후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애칭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물론이네, 찰리. 조나단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는 차분함을 되찾으며 덧붙였다.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나한테도 정신적인 멘토가 있다네. 이분의 강의를 듣고 내 스스로 멘토로 모시게 된 분이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 말이야. 저도 존경합니다. 90살이 다 되도록 왕성하게 집필활동을 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다네. 내가 그분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피터 드러커 이야기. 피터 드러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빈을 떠나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면제품 수출 회사에 견습생으로 입사했다. 당시 그는 18살도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함부르크 대학에 등록했지만 학교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견습생 일에 더 몰두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페라를 관람했다. 함부르크 오페라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했다. 견습생이었기에 돈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대학생은 오페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개막 1시간 전에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막이 오르기 10분 전까지도 팔리지 않은 제일 값싼 좌석이 대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페라를 관람하던 어느 날 피터 드러커는 19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았다. 베르디가 1893년에 작곡한 최후의 오페라 폴스타프였다. 지금은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잘 연주되지 않던 곡이었다. 가수들도 청중들도 모두 그 곡을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러커는 폴스타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날 그가 느꼈던 감동은 수십 년 후까지 생생하게 이어졌다. 폴스타프를 관람한 후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본 그는 깜짝 놀랐다. 그토록 유쾌하면서 인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이 80살의 노인이라니. 18살이었던 그는 80살이라는 나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당시 평균 수명은 50살 정도였기에 80살은 흔한 나이가 아니었다. 그는 베르디가 쓴 글도 읽었다. 누군가로부터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유명인이 된 사람이 엄청나게 벅찬 주제를 가지고 더구나 그 나이에 왜 굳이 힘든 오페라 작곡을 계속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베르디는 이렇게 썼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왔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애썼지만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베르디의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베르디는 18살에 이미 뛰어난 음악가였지만 피터 드러커는 장차 무엇이 될지 생각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젊은이였다. 성숙하지 못한 풋내기였고 나약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드러커는 자신에게 어떤 소질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베르디의 교훈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나이를 더 먹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살아가는 동안 완벽함은 언제나 자신을 피해갈 테지만 자신은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95살을 일기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왕성하게 집필했다. 사람들에게서 저술한 책 중에서 어느 책을 최고로 꼽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지요.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베르디가 80이라는 나이에도 늘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오페라를 작곡했던 심정으로 피터 드러커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앞으로 나올 책들이 과거에 나왔던 책들보다 더 나을 것이고 더 중요한 책으로 읽힐 것이며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조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찰리가 말했다. 평생 완벽함을 추구했다면 평생 마시멜로를 모아왔다는 뜻일까요? 그 말에 조나단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셈인가? 그보다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네. 마시멜로 법칙 역시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로군요. 찰리의 말에 조나단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권에서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도 짤막하게 소개되었는데요. 20대 시절 그분의 명언을 포스트잇에 적어붙이고 누군가 멘토를 물으면 피터 드러커를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의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판매를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 조금은 정체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운전기사 찰리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조나단 사장님도 그 조언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맛본 찰리의 변화도 멋있었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달콤한 마시멜로들이 여러분의 시선과 발걸음을 붙잡고자 숨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피하고 싶은 변화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죠. 철저하게 지켜오던 원칙이 무기력하게 허물어질 때 그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무언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좀 더 믿어보세요. 눈앞에 작은 유혹을 뿌리치고 조나단과 찰리처럼 목표를 위해 마시멜로 법칙을 떠올리면서 계단을 차근차근 함께 올라가 봐요, 우리.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만의 마시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튜브에서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